이번 동영상에서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데이터와 정보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이제 경영 활동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재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용어로 빌리면 어떤 생산품, 그런 이제 생산품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재화라고 그러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이 이 기업이나 또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과 조직을 정보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또는 정보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직접 전달받는 것은 재화나 그 서비스를 전달을 받지만 정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의 생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고객한테 전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이제 데이터나 정보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장 또한 이제 기업이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이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정보라 그랬습니다만은 정보 또는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그것이 저장되고 전달되고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죠.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장된 데이터들이 또 기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활동, 그러니까 뭐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위해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사용되는 그런 이제 영역을 정보 시스템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거래 처리 영역 또는 영어로 말하면 트랜잭션 프로세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전에는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또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이제 각자 거래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라는 것은 뭐 물건을 만드는 거거나 또는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거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물건을 파는 것,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사들이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처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연관해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또 거래 처리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위해서 데이터가 사용되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거래 처리 영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거래 처리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전반적인 기업이나 조직의 경영 활동에 대한 분석이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아니면 뭐 전략을 수립하는 거나 아니면 뭐 성과를 측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영역을 분석 정보 영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거래 처리 영역하고 분석 정보 영역을 실제 이제
기업 안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이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서 보는 기업 정보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안에서 데이터들 또는 정보가 흘러가는 그런 이제 흐름의 관점에서 기업 활동을 이제 묘사해 놓은 것을 정보의 공장 또는 뭐 인포메이션 팩토리 그렇게 이제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이제 만들어지는 공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원료로부터. 그런데 이렇게 물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기업 활동과 병행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그게 사용된다 되는 관점에서 기업이나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거래가 이제 발생하면 그 발생한 거래를 결과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영역을 거래 처리 영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난 동영상까지 우리가 공부한 그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이라든지 이제 하는 것들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 그러면 이 거래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고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는 그런 트랜잭션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의 잠금이라든지 그런 이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한번 살펴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활동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의 1차적인 관심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거래를 이제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 거래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이블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교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거래 처리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거래 처리에서 가장 1차적인 관심은 뭐죠? 거래를 빨리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이제 처리함에 있어서는 그 트랜잭션을 빨리 처리하고 정확하게 이제 잘 처리하는 거죠.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트랜잭션이 처리되면 그 트랜잭션의 처리 결과가 어디에 저장됩니까? 이 트랜잭션의 처리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트랜잭션의 처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 작업을 이야기라면 라이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트랜잭션이 빨리 처리되고 단위 시간 안에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작업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트랜잭션의 처리 결과가 저장이 돼야 비로소 정보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그 트랜잭션이 처리된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거의 모든 트랜잭션들이 어떻게 처리되죠? 온라인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 OLTP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 프로세싱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온라인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그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가 기록이 되지 않으면 트랜잭션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떤 티켓을 뭐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뭐 돈을 송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트랜잭션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려면 해당되는 그 트랜잭션의 처리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빨리 저장이 돼야 바로 컴퓨터상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뭐 예를 들면 티켓 발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이제 화면에 뜨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즉 라이트가 되지 않으면 뭐 티켓 발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뜨지를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트랜잭션이 계속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단위 시간 안에 트랜잭션이 많이 처리되고 개별 트랜잭션들이 가능하면 빨리 처리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쓰기 작업이 빨리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쓰기 작업이, 라이트 작업이 빨리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하는 단위가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을 정규화를 해가지고 중복된 데이터들이 여기저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작업들, 정규화라든지 데이터 중복의 방지라든지 하는 모든 작업들이 왜 이루어지는가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들을 기록을 할 때 그 기록이 정확하고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규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규화된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이 되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이 또 다른 트랜잭션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OLTP 시스템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제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OLTP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과정을 살펴본 것이 이전 동영상까지 우리가 이때까지 처음부터 쭉 공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저장된 데이터들은 거래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거래 처리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전에는 거래 처리에만 이제 다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래 처리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의 전반적인 경영 실적이나 또는 분석, 성과 분석, 아니면 앞으로의 이제 전략,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조직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작년과 비교해서 성과가 좋은지, 그러면 내년의 성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도 올해보다 좋은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분석들을 위해서도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그러한 경영 성과나 또는 분석을 위해서 또는 앞으로의 이제 발전 방향이나 전략 수립 등을 위해서 사용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활용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활용 영역이 최근에 와서 올수록 더욱더 그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최근에는 이제 무슨 이름으로 부르느냐 그러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BI,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불리고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정보 분석이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업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 다음에 경영 실적이나 성과 분석들을 이제 하는 영역을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SQL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SQL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검색된 결과를 이제 사용해서 분석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별로 그룹 바이를 해서 고객별로 구매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제품별로 그룹 바이를 해서 제품별로 구매액이 얼마가 되는지 해서 이런 그룹 바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룹 바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썸을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버리지를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통계치들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SQL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된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이제 정보 분석의 요구가 훨씬 정교해지고 좀 더 세밀한, 그 다음에 정밀한 그런 이제 분석 결과를 이제 원하게 되고, 또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요구해야 하는 그 과업들이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그런 SQL이나 기존에 있는 그런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해서 그 새로운 정보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제 도구나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도구나 솔루션들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 분석을 위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구별해서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 DW라고 되어 있는데 DW가 무엇의 약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약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되지 왜 정보 분석을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느냐? 그러면 이 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주 관심이 뭐죠?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데이터를 읽는 거죠. 읽기 작업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 작업 또는 영어로는 리드를 이제 잘 하는 거죠. 그런데 트랜잭션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관심이 뭡니까? 라이트를 잘 하는 거였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테이블들을 정규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라이트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읽기 작업을 잘 하려고 그러면 읽는다는 것은 뭐죠? 분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읽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읽기 작업을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번에 다 읽어오는 것이 한 번에 다 이제 읽어오는 것이 또는 한 번에 다 읽기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이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보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잘 읽어와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보 분석을 잘 하기 위한 그 컴퓨터 관점에서의 작업은 리드 작업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거래 처리를 잘 하기 위한 그 정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이트 작업이 거래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보 분석 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까? 리드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죠. 한쪽은 라이트고 한쪽은 리드니까 이게 서로 같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트랜잭션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을 위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오랩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랩은 무엇에 이제 두 문자를 따서 만들어 놓은 단어냐 하면 온라인 분석이니까 어널리시스죠. 그래서 애널리틱 프로세싱에 이제 첫 글자를 딴 것이 오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OLTP는 뭐의 첫 글자를 딴 것이라고 했죠?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의 첫 글자를 딴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1차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OLTP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번 학기에 이전 동영상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하고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들 간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이 이제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OLTP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거의 모든 조직들이 이제 OLTP 시스템은 효과적으로 다 구축하게 됐죠. 그래서 트랜잭션 프로세싱은 누구나 다 온라인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조직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트랜잭션 프로세싱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뭘 더 잘해야 되겠습니까? 분석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도 사용자들이 원하면 그 분석 담당자들이 전산실이나 아니면 그 정보기술자들의 한테 부탁을 해서 분석을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분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OLAP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제는 OL 트랜잭션을 잘 처리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잘 처리해야 되는 거죠. 분석도 잘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분석을 이제 잘 처리하기 위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OLAP 시스템을 포함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이고, 이런 이제 OLAP 시스템 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위한 좋은 정보 시스템,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정보 처리 영역을 분석 정보 영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 정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거래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보통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전 동영상까지는 우리가 그냥 통칭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1차적인 관심이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거래 처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구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데이터베이스하고 차별화된 정보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는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분석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분석 정보 시스템이 잘 구축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석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랩 도구들도 있고, 데이터 마이닝 도구들도 있고,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업 정보의 흐름에서 살펴보면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냥 별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어디로부터 데이터가 오느냐 그러면 거래 처리 시스템에 있는
이제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 정보 분석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거래 처리 시스템 또는 좋은 OLTP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양질의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구축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기업이나 조직들이 이제 ERP 시스템과 같은 자동 통합된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렇게 통합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거래를 처리해서 그 처리 결과가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으로써 양질의 운영 데이터베이스들을 많은 경우에 이제 이미 구축해서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어디로 옮기는 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기느냐? 이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쓰는 작업, 쓰기 작업, 그러니까 라이트 작업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읽기 작업, 그러니까 리더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니까 용도가 다르니까 이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 또는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용도가 서로 다르니까 이 데이터들을 좀 서로 다른 형태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데이터의 추출, 변환 및 통합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ETL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추출, 변환 및 정제 또는 적재. 그래서 ETL이 이제 무엇의 약자냐 그러면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가지고 올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고 extraction 이제 추출이죠. 이 추출한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가 다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환을 한다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서로 바꾸는 거죠. 형태를 왜냐 그러면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쓰기 작업이 효과적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쪽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뭡니까? 읽기 작업이 효과적이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어디다가 이제 적재를 하는 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딩, 적재에 대한 영어 단어가 로딩이니까 이걸 다 이제 두 문자 앞에 글자만 따서 이제 ETL 작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ETL 작업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는 기업 내부에 있는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오냐 하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나
또는 뭐 다른 조직에 있는 데이터도 뭐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외부 데이터들도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외부 데이터도 내부 데이터하고 같이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뭐 형태를 바꿔준다든지 또는 뭐 통합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 전반적인 정보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의 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OLTP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운영 데이터베이스, OLTP 시스템 또는 거래 처리 영역을 위한 거래 처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이제 OLTP 시스템이죠. 이런 정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 시스템이 잘 구축된 데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뭐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제해서 ETC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재하면 또 ETL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제 적재하는 그런 기능도 이제 잘 도구들도 잘 이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적재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보를 분석하기 편리하도록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잘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잘 만들어져야 결국 비로소 이제 효과적인 정보 분석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뿐만이 아니라 정보 분석을 위한 OLAP 시스템이나 또는 뭐 다른 도구들, 데이터 마이닝 도구라든지, 뭐 최근에 와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딥러닝 등의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잘 적재되어 있어야 비로소 효과적으로 기업 전반적인 데이터 처리나 정보 처리를 효과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 정보의 전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래 처리를 위해서 거래가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것에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이나 조직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 분석이라든지 그런 분석 활동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 전반적으로 기업의 정보 분석 능력이 굉장히 높고 정보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동영상까지 공부한 것은 1차적인 이제 기업의 거래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라든지 이제 운영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는 정보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정보 분석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이제 마지막 강의로서 간략하게 새로운 영역으로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분석 업무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이제 소개만 이번 동영상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